예, 다음은 중량골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량골재는 방사선 차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골재를 말하며 갈철광, 자철광, 중정석, 철편 등의 비중이 큰 골재를 말합니다. 이 방사선에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중성자선 등의 종류가 있으나 각각 성질에 따르며 차폐를 대상으로 하는 방사선의 종류에 따라서 콘크리트의 성질도 얼마간 달라지게 됩니다. 중량골재가 주로 원자로 등과 같은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이유는 콘크리트의 밀도가 클수록 감마선이나 중성자선에 대한 차폐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차폐성 콘크리트는 고밀도, 즉 비중이 큰 골재로서 실적률이 크고 그리고 크고 작은 입자가 적당히 섞여 있는 것이 좋습니다. 즉 최대 밀도가 되는 입도가 가장 이상적이며 실적률이 60% 이하인 중량골재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밀도가 큰 중량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감마선이나 중성자에 대한 차폐성이 크기 때문에 차폐용 콘크리트에 중량골재가 일반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중량골재 및 중량콘크리트의 비중의 한 예를 보면은 콘크리트의 들어가는 골재의 비중이 중정석은 4.2에서 4.7 어마어마하게 높죠. 보통 일반 골재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갈철광, 자철광 이러한 골재를 쓰게 되면 콘크리트 비중이 3.6에서 3.6 그 다음에 3.8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중량골재의 주성분과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다음 표인데 주로 철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비중이 7에서 8 정도 그래서 아주 경경한 그러한 성질과 그러한 또 비중이 높은 성분을 가지고 있죠. 자철광 이거는 4.5에서 5.2 그다음에 사철, 갈철광, 적철광, 중정석 상당히 전부 다 철이 들어가는 이러한 것으로서 비중이 아주 높은 4 내지 4.7 정도 이러한 중량 것이 들어가서 중량골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순돌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순돌은 크러쉬 스톤으로 쇠석이라고 하죠. 이 부순돌은 호박돌이나 폭파에 의해 채굴한 암석을 파쇄기로 파쇄하여 채로 쳐서 분류한 골재를 말합니다. 부순돌이 강자갈과 다른 점은 각의지 모양이 거친 표면 조직과 풍화음이 섞여 있기 쉬운 점입니다. 이 부순돌을 사용한 콘크리트는 동일한 워커빌리티의 보통 콘크리트보다 단위 수량이 일반적으로 약 10% 정도 많이 요구됩니다. 물을 더 많이 넣어야지 일반 강자갈로 만들어진 콘크리트보다 워커빌리티가 같아집니다. 워커빌리티가 더 동일하게 내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넣어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부착성이 좋기 때문에 강자갈을 사용한 콘크리트와 거의 동등 이상의 강도를 발현하지만 수밀성, 내구성 등은 강도와는 달리 약간 저하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AEG라든지 감수제 등을 사용함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부순돌은 이렇게 석산에서 채취한 이런 돌을 투입구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깨서 이렇게 작은 이러한 골재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아주 큰 호박돌을
여기 넣고 세석기로 1차 이렇게 부수면은 나오는 게 자갈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더 미세하게 봐수면은 이렇게 모래가 나오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부순 돌의 보면은 이 성질이 요구되는 성질을 보면은 청정, 견경, 내구성이 있고 먼지, 진흙, 불순물, 유기불순물 등의 유해량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표 2.6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는데 비중은 2.5 이상, 흡수량은 3% 이하, 안정성은 10% 이하, 만목 함량은 40% 이하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부순돌의 입도는 대소립이 적당히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부순돌의 시슴 실험에서 유실되는 함유량은 0.1% 이하여야 한다. 또 부순돌은 너무 얇고 긴 석편의 유해량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해사를 보겠습니다. 이 해사는 해안가에서 채취한 염화물을 함유한 바닷모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해사는 염화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해사를 철근 콘크리트나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구조물에 상할 경우 염화물을 충분히 제거하지 않으면 해사 중의 염화물이 화학작용으로 콘크리트 속의 강제를 부식시켜 구조물의 내하력을 저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의 콘크리트 표준 지방서에서는 염화물의 허용 함유량을 0.2%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앞에서 외우자고 했죠. 해사를 콘크리트용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염분량을 물로 씻어 제거해야 하며 시공시 콘크리트 덮개를 보통 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크게 해주어야 하고 방청제 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전식 등의 염려가 있는 전식은 전기로 인한 부식입니다. 이러한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할 때는 해사에 포함되는 염화물의 허용 한도는 규정값 이하로 꼭 해야 됩니다. 해사 사용에 대한 또 문제점은 조개껍질 등이 섞여 있을 경우 강도면에서 유해하며 오토클레이브 양생 시에도 부적당합니다. 그리고 화재를 당했을 때 조개껍질의 혼입은 해롭다고 합니다. 이 조개껍질의 혼입에 대해서는 크로멜과 같은 장치로 큰 조개껍질은 제거하고 사용함이 바람직합니다. 자, 이러한 해사의 염화물의 함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이런 장비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콘크리트에다가 여기 보면은 센서를 이렇게 꼽아서 연결을 해서 측정을 하면은 여기에 또 그 그래픽 화면으로 이렇게 이 염화물의 함유량이 나오고 프린터에서도 이렇게 출력이 되는 이러한 장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를 통해서 염화물의 함유량을 측정을 하고 이 염화물의 함유량은 0.02% 이하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고로슬래그 골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로슬래그는 우리가 앞에서 또 여러 번 배웠죠. 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용광로에서 생기는 광재를 냉각시킨 것으로서 냉각시키는 방법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집니다. 물을 가하여 급냉시킨 것을 수세 슬래그, 냉풍으로 급냉시킨 것을 풍세 슬래그, 공기 중에서 서서히 냉각시킨 것을 공냉 슬래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슬래그의 종류 3가지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 수세 슬래그는 강도에 따라 연질과 경질 수세 슬래그로 구분이 되며 연질 수세 슬래그는
시멘트, 규산질, 비료 등에 사용이 되며 경질 수제 슬래그는 콘크리트용 장골재로 이용이 됩니다. 또 이 공냉 슬래그는 크러셔로 파쇄를 해서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로 이용이 됩니다. 한편 이 고로 슬래그는 냉각 속도의 차이 등에 따라 골재로서 부족한 것도 있으며 냉각 속도가 빠르면 다공질의 가벼운 것과 유리질의 것이 되며 가벼운 슬래그는 일반적으로 강도는 약하므로 좋지 않습니다.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장골재는 KSF2559에 굵은 골재는 KSF2544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또 알루미나 시멘트와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를 병용하면 극결성을 나타내므로 특수한 경우 외에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로 슬래그 장골재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단독으로 장골재로 사용된 예가 없지만 외국에서는 장골재로서 단독으로 쓰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사용 예에서는 입도 조정이나 함유율을 염화물을 함유량의 저감 등의 목적으로 바닷모래나 산모래 등의 20에서 60%의 고로 슬래그 장골재로 치환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전로 슬래그나 전기로 슬래그 등의 제강 슬래그로 만든 굵은 골재는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와는 달라서 불안정하므로 콘크리트용 골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분류를 보면은 A와 B를 이렇게 분류하고 있죠. 자, 다음은 순환골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환골재는 재생골재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생골재란 말이 어감이 안 좋아서 순환골재란 말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이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의 파쇄 처리를 거쳐 생산된 골재라고 하는데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콘크리트용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골재를 말하게 됩니다. 자, 그림에서는 콘크리트용으로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예를 나타낸 것인데 이 순환골재는 일반 골재에 비하여 부착 모르타르의 다공성 때문에 흡수율이 높고 비중이 낮습니다. 따라서 콘크리트 배합 시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배합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순환골재 사용 콘크리트가 일반 골재 사용 콘크리트와 동등한 수준의 워커빌리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큰 단위 수량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배합 설계 시 주의가 요구가 됩니다. 건설 폐기물의 약 3분의 1이 폐콘크리트가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폐콘크리트는 주로 노후된 구조물의 재건축이나 도시의 재개발을 위하여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을 해체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대부분 매립하거나 도로 노반재나 뒷체험재 등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 콘크리트는 재활용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이의 용도 위에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로 이용하는 것은 환경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부족한 골재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환골재를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했을 때 강도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내구성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순환골재를 많이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환골재를 콘크리트용 골재로서 이용하는 방안이 처음으로 콘크리트 덩어리를 파쇄하여 단순히 체가름하여 사용하는 것이 검토되었으나 최근에는 이것을 전량 사용한 콘크리트의 품질이 저하가 돼서 순환골재와 일반골재를
어떤 비율로 섞어서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순환 구름굴재에 붙어 있는 모르타르를 최소한으로 제거한 소위 고도 처리한 골재를 이용하는 방안이 연구되어 왔으며 일정 품질 이상의 골재는 순환골재라고 하여 일반 골재와 동일하게 취급하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설 폐기물은 연도별로 발생량이 점차 많아지고 있어서 이러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을 적극 독려하기 위해서 이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따른 순환골재 의무 사용량을 2008년에 고시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순환골재의 의무 사용 용도와 사용량을 이렇게 도로법 2조 또는 제10조 규정에 따른 도로 중의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공사, 4km 이상의 신설공사, 4km 이상인 연속된 구간의 1차로 이상의 확장공사 등의 도로 보조기층용으로 사용을 해라. 의무 사용량은 골재 소유량의 15% 이상. 그리고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일반적인 일반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도로 등에서 또 도로 보조기층용으로 써라. 산지 및 개발에 대한 법률, 그리고 하수도법,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 수질 및 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이런 데서 각각 이렇게 도로 보조기층용이라든지 기초 다짐용 또는 채움용 이런 것으로서 사용하도록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환골재를 사용하면은 콘크리트 성질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고려될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려될 점을 잘 보고 또 이렇게 이 방법을 이용해서 순환골재를 사용하면은 어느 정도 순환골재를 사용한 약점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콘크리트의 단위 수량이 크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적절한 A 감소제를 이용한다. 다음에 순환 굵은골재를 30% 정도 대체하고 장골재로서 천연모래를 사용한 콘크리트는 보통 굵은골재와 천연모래만을 사용한 콘크리트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또 순환 장골재 또는 순환 굵은골재를 단독으로 사용한 콘크리트는 일반적으로 단위 수량이 커지게 되죠. 그리고 같은 물 결합재 비의 보통 콘크리트에 비해서 강도와 탄성 계수가 작고 수축이 크며 동결용의 저항성도 작기 때문에 버린 콘크리트로 사용하는 등 사용 장소에 신중히 선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고도 처리한 순환 굵은골재를 이용한 콘크리트는 일반적으로 같은 물 결합재 비에서의 강도가 일반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림 4.14와 같이 파쇄 공정에 따른 순환골재 생산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모 콘크리트를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조 크러셔로 이렇게 깨고 임팩트 크러셔로 한 번 더 깨고, 그래서 여기서 또 잘게 깨어진 장골재가 약 40% 정도 나오게 됩니다. 다시 이거를 또 나머지 60%의 굵은골재가 나오게 되는데, 이걸 다시 또 기계적으로 분쇄하게 되면은 또 장골재가 나오고 일부 굵은골재가 나오게 되죠. 또 이걸 다시 기계적으로 분쇄하면은 또 장골재와 굵은골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이 굵은골재는 이렇게 생겼죠. 보면은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순환골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건설 폐기물, 그래서 이 중간 처리업체에서 또는 재활용 신고자에게서 건설공사에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에 대해서 1차에서 6차의 공정을 거쳐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이러한 요즘에 건설 폐기물을 가지고 순환골재 생산하는 이러한 것은 정부에서 많이 이렇게 뒤에서 보조도 해주고 이렇게 많이 권장을 합니다. 다음 이 그림은 순환골재가 생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건설 폐기물을 이렇게 백호를 통해서 투입을 하게 되면은 1차 분리 선별을 하죠. 입도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그림에서 본 같이 더블 조 크러셔로 이렇게 파쇄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또 다시 분리 선별을 하게 되고, 이 컨베이어 벨트로 쭉 나오는 것들을 또 이렇게 크러셔로 다시 또 파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분리 선별을 하게 되죠. 또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선별 및 또 세척을 하고, 또 다시 4차로 수직형 크러셔로 또 파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순환모래가 생산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공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세척과 선별을 거쳐서 생산되는 모래는 고도 처리화가 되면은 일반 모래와 크게 다르지 않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골재의 저장과 취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골재는 취급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됩니다. 장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따로 구분해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굵은골재의 최대 치수가 65mm 이상인 경우에는 적당한 채로 2종 이상으로 체감하여 따로따로 저장해야 합니다. 골재의 받아들이기 또는 저장, 취급에 있어서는 다소의 골재가 분리하지 않도록 먼지, 잔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또 굵은 골재의 경우에는 골재알이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 작업에 주의해야 합니다. 골재의 저장 설비에는 그 용량에 맞게 적절한 배수 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또 받아들여진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겨울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저장해야 됩니다. 또 여름에는 골재의 건조나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광의 직사를 피할 수 있는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저장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물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은 콘크리트 제조 시의 혼합 용수는 시멘트와의 수화작용으로 응결 경화하고 강도를 정지시키므로 물이 콘크리트의 강도와 내구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의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하지 않은 깨끗한 물이어야 합니다. 해수는 철근 또는 PSC 강선을 부식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철근 콘크리트의 혼합수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콘크리트의 혼합수로서는 수돗물, 하천수 또는 호소수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만약에 공장 폐수 등으로 오염된 하천수, 호소수, 저장수 등을 이용하게 되면 황산염, 그 다음에 유화물, 동산염, 탄산염, 아연, 구리, 주석, 망간 등의 화물이나 알칼리성 등의 무기질 및 당류, 펄프팩, 부식물질 등의 유기물이 함유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적은 양이라도 이와 같은 물질을 함유하는 물을 혼합수로 사용하면 콘크리트의 경화, 강도의 발현, 최적 변화, 백화, 워커빌리티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염의 염려가 있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물을 화학적으로 분석하여 유해물의 함유량을 조사하고 지금까지의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사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또한 오염된 수질은 응결을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응결 시험도 해야 합니다. 한편 설탕, 아미니유, 탄닌, 글리세린 등을 포함한 물은 콘크리트의 강도 발현에 크게 영향을 주므로 주의가 요망됩니다. 표 4.29를 보시면 이렇게 한천이나 탄닌, 글리세린, 아미니유, 설탕 이런 것들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 7일에서 28일 압축 강도를 보면은 압축 강도가 함유된 경우에 이렇게 만약에 0.14%가 함유량이 되면은 이렇게 강도가 훅훅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이 됐을 때는 한천이 거의 1%가 들어가면은 강도가 0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설탕이 1%가 들어가면은 압축 강도는 0이 되는 7일 28이 0이 되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니까 이러한 불순물이 콘크리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은 아무래도 모든 콘크리트를 전부 다 레미콘 회사로부터 사서 쓰고 있기 때문에 레미콘이 현장에 반입이 되게 되면은 현장에 반입된 이 레미콘을 시험을 해서 이러한 불순물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품질 시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품질 시험에 대한 여러 가지로 많은 지식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골재가 전부 끝이 났고 이 골재까지 해서 이번 시간까지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